네, 안녕하십니까.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에 잘 나가는 가게의 1%의 비밀, 바로 점포 운영 전략의 강의를 맡은 김하경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으려면 그 사람만의 또는 그 브랜드만의 또는 그 상점, 그 매장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비주얼을 어느 정도는 좀 갈아입고 보여주는데 능한 기업들이 오랫동안 살아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곳에 다녀왔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그거 참 좋았었던 것 같아 라고 기억에 남는 그 이미지 한 장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떠한 것은 어떤 브랜드라든지 매장이나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것을 이미지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우리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로고를 보시려면 컬러에서 주는 이미지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블루버틀이라는 브랜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핵심 가치를 잘 보여주느냐, 컨셉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 컨셉을 넘어서서 고객이 스스로 팬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컨셉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간에서 행동까지 굉장히 좀 촘촘하게 설계를 하게 되고, 뇌리에 무의식적으로 뭔가 오래 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컨셉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색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노란 벽돌길을 재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동화에서 주는 그런 따뜻한 느낌을 연출해내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컨셉이 명확하게 되게 되면은 그 내부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또한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에 있는 쿠션의 컬러 또한 마찬가지고요. 뒤에 걸려있는 액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어떤 액자의 이미지를 우리가 붙이게 될 건지, 그런 것까지 모두 다 명확하게 통일성 있게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분위기라고 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 고객들에게 그 느낌이 오로지 그대로 다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점포 경영 전략의 비법인 PDSC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P는요, 바로 플랜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자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Do, 계획대로 실천하기. 세 번째는 C, 통제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체크, 얼마나 계획대로 우리가 잘 실천해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매장 오픈 전에는 당연히 목표 매출을 계획을 하시는 거, 계획은 어느 정도 계획일 뿐일 수도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거든요. 적은 금액이라도 목표 매출에 우리가 항상 계획을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감한 이후에는 실제 매출액과 내가 목표한 금액과의 갭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출 분석, 원가를 포함해서 매출을 분석하는 연습도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종류별로 어떤 상품들이 판매되었는지 매일매일 우리가 체크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고요. 판매량도 많은데 원가도 높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남는 게 별로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표준이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표준화되어 있는 매뉴얼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계시는 1인 창업자 분들 역시 본인이 혼자 운영하심에도 불구하고 본인 기준의 매뉴얼이 있어야지만 체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나만의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이 매뉴얼을 작성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일을 하는데 파트별로, 분야별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이다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청소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데 레시피 부분, 그 다음에 고객한테 서빙해서 나갈 때 서비스 제공할 때 부분, 요즘에 포장 많으시잖아요.
포장할 때 매뉴얼 등등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파트별로 나눠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그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직원이 와서 매뉴얼만 보고도 똑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핵심 요약본 형태의 매뉴얼이 중요한데요. 고정적이지 않고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료가 조금씩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또 우리 시대가 변함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아예 고정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약간 수정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만 우리가 빠르게 숙지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향후 수정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분들이 빠르게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객 관리를 잘하려고 하는데 한 강의에서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유, 강사님, 우리 가게는요, 오랫동안 이용하는 고객들이 정말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장기 고객 너무너무 중요하고 멋진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장기 고객들이요, 얼마나 자주 우리 가게를 이용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객들한테는 고객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고객 관리가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는요, 3일 후에 우리가 관리를 하자, 감사 메시지를 보내자라는 건데요. 자, 사람의 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80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게와 상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게 됐을 경우에는 약간 스팸으로 우리가 간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순 광고구나 하고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삭제해버리거나 읽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된다? 사람과 이야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라이크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라이크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수상 내역이라든지 또는 고객의 소리 또는 이런 고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뭔가 개선되어 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어필함으로써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는 러브 메시지인데요. 이것은 앞에 우리가 1차, 2차, 3회 거치 3일 후에 연락을 드리고 3주 후에도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고객들을 위해서 히든카드를 꺼내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가격 인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기존의 고객은 혜택이 전혀 없고 3개월 동안 이용을 전혀 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혜택이 생기네? 라는 것이 생겼을 경우에는 기존 고객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판촉 활동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3회 법칙을 적용을 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네, 맞아요. 바로 고객 정보입니다. 꾸준히 예약을 하고 오시는 그런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전화번호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만 입력하더라도 그 고객이 이용한 날짜라든지 이용한 횟수 또는 누계 이용 금액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시면서 편리하게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고객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고객, 바로 VIP라고 불리우는 고객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매출의 75%는요, 상위 30%의 고객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만 원짜리 서비스를 5번 이용했었던 고객과 50만 원짜리 서비스를 2회 이용했었던 고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둘한테 똑같이 제공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그래서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때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우리가 사전에 기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원칙에 대한 키워드를 3가지를 꼭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게의 핵심 가치는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할지, 그래서 고객들한테 내가 지키고 싶은 약속이 어떤 것인지 한번 시간 내서 적어보시면서 그 경영 원칙을 세우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3가지 키워드를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